서울 강남의 아침 공기는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처럼 차갑고 정확했다. 한지훈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엘리베이터, 같은 인사로 하루를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조용한 남자라고 불렀다. 그는 누구에게도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시선을 받지도 않았다. 커피는 설탕 없이, 보고서는 결함 없이, 그의 자리에는 작은 화분 하나와 정돈된 서류만이 있었다. 모니터 불빛이 켜지는 순간 세상과의 거리는 닫혔다. 그는 오직 일과 정확함으로 존재했다. 부서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기보다 무난하다고 여겼다. 그의 침묵은 존경으로 오해되기엔 너무 익숙했고 무시당하기엔 너무 단단했다. 그는 웃지 않았지만 그를 본 사람들은 이유 없이 조용해졌다. 이 회사에 입사한 지 15년, 변하지 않은 건 루틴뿐이었다. 그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엔 보이지 않는 피로가 쌓여 있었다. 점심시간 후배들은 단체로 식당으로 향했다. 누군가 물었다. 선배님은 같이 안 가세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같은 톤으로 떨어졌고 감정의 흔적은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다른 색깔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자존심,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확신. 그는 알고 있었다. 이 회사에서 진짜로 무너지는 건 실수가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사무실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소문이 돌았다. 일본 본사에서 새로운 관리자가 온다는 소식. 이름은 타카하시 켄지. 일본 본사에서 실적을 인정받은 젊은 관리자라 했다. 몇몇 직원은 흥분했고 몇몇은 긴장했다. 지우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지만 속은 냉정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시기가 왔음을. 퇴근 무렵 그는 빈 회의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조용하고 단정했지만 눈빛만은 어딘가 피로했다. 오늘도 무사히 버텼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다음 날의 공기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본사에서 온 일본인 관리자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첫걸음은 조용했지만 공간 전체의 공기를 바꿨다. 그의 이름, 타카하시 켄지. 정확한 발음, 반듯한 자세, 차가운 미소. 그는 인사하며 말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억양에는 겸손보다 평가가 섞여 있었다. 직원들은 긴장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노트에는 이미 숫자와 이름이 정리되어 있었다. 지훈의 이름도 그 안에 있었다. 켄지는 책상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그의 시선은 사람을 관찰하는 눈이었다. 누가 빠른가? 누가 약한가? 누가 침묵으로 숨는가? 그의 미소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위계의 냉기가 숨어 있었다. 오전 회의에서 켄지는 첫 말을 꺼냈다. 한국 지사는 효율이 낮습니다. 직원들이 움찔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며 말했다. 보고서는 깔끔하지만 속도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빠른 정확함을 중시합니다. 여러분의 신중함은 이해하지만 경쟁에서는 약점이 됩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으나 칼날처럼 정확했다. 지훈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손끝으로 펜을 굴리며 조용히 들었다. 켄지는 그의 정적을 무시로 해석했다. 한씨, 제 말 이해하십니까? 사무실의 시선이 동시에 지훈에게 향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네, 듣고 있습니다. 듣고만 있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켄지의 미소가 얕게 흔들렸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켄지는 그의 보고서를 검토했다. 줄 하나, 숫자 하나까지 체크하며 붉은 펜으로 표시를 했다. 결함은 거의 없었지만 그는 표시했다. 표현이 너무 부드럽습니다. 일본 본사 스타일로 바꾸세요. 그 말은 지시가 아니라 통제였다. 지훈은 다시 한번 네라고 답했다. 켄지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미소 뒤에는 얕은 조롱이 있었다. 퇴근 무렵 켄지는 일본어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말했다.
한국 직원들은 참 느긋하네요. 인내심은 많지만 결단은 없어요. 지우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손끝은 살짝 떨렸지만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는 창밖으로 석양을 바라봤다. 노을 속에서 유리창이 붉게 반사되었다. 그 빛이 그의 눈동자에 스쳤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조롱은 오래가지 않는다. 하지만 기록은 남는다. 며칠이 지나자 사무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켄지는 매일 아침 회의를 열었고 그 회의는 거의 훈육에 가까웠다. 그의 말은 정확했고 그의 눈빛은 예리했다. 한국 직원들의 눈빛엔 점점 피로가 쌓였다. 그들은 일본식 보고 체계에 익숙하지 않았다. 숫자와 구조는 완벽했지만 그 안에 인간적인 온도는 사라지고 있었다. 지훈은 그 회의에서 늘 같은 자리에 앉았다. 노트북 앞에 손을 얹고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켄지는 그 침묵을 불편하게 여겼다. 그는 늘 말했다. 의견이 없으면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훈의 침묵은 의견의 부재가 아니라 절제였다. 그는 불필요한 말을 믿지 않았다. 말은 쉽게 무너진다. 행동은 오래 남는다. 그의 머릿속엔 그 문장이 늘 떠올랐다. 어느 날 켄지는 일본 본사에서 받은 문서를 들고 와 말했다. 이번 분기 실적을 조정해야 합니다. 속도를 높이세요. 그의 말은 명령이었다. 팀은 바쁘게 움직였고 일정은 압박처럼 내려왔다. 지훈은 후배들의 실수를 조용히 수정했다. 누구에게도 티내지 않았다. 켄지는 그런 노력을 몰랐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속도만을 평가했다. 하루는 점심시간 직후 켄지가 불쑥 물었다. 한 씨는 왜 그렇게 느립니까? 지훈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켄지는 단호히 잘랐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돈보다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 말에 켄지는 미묘하게 웃었다. 그건 변명입니다. 그날 저녁, 켄지는 보고서의 세부 사항을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지훈은 한 문장을 보며 망설였다. 그 문장은 거래 조건의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켄지는 그것을 삭제하라 했다. 본사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지훈은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켄지는 눈썹을 치켜 세웠다. 당신은 엔지니어가 아니라 행정 직원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지만 금세 평온해졌다. 퇴근 후 지훈은 빈 도로를 걸었다. 가로등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속도보다 방향이 먼저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하루를 지탱하는 신념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그 속도가 부딪힐 순간이 온다는 것을. 그날은 회의실 공기가 다르게 무거웠다. 켄지는 일본 본사와의 화상회의를 준비하며 표정을 굳혔다. 모두의 시선이 화면으로 향했다. 지우는 옆자리에서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다. 켄지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씨, 이 수치는 왜 수정이 안 됐습니까?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본 데이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켄지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확정되지 않았다는 건 핑계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누구도 숨소리를 내지 않았다. 켄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속도입니다. 결과보다 속도. 당신은 아직 그걸 모릅니까? 그의 말투는 조롱에 가까웠다. 지훈은 조용히 서류를 넘겼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켄지는 비웃었다. 그건 변명입니다. 일본에서는 변명보다 결과를 봅니다. 직원 몇 명이 눈을 피했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다. 그들의 표정엔 연민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켄지는 만족한 듯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좋습니다. 한 씨, 회의록 정리해서 바로 올리세요. 그 말은 지시라기보다 모욕처럼 들렸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네. 그날 오후
켄지는 또 다른 메일을 보냈다. 제목, 한국팀의 개선사항. 그 메일에는 지훈의 이름이 3번 등장했다. 업무 처리 지연, 커뮤니케이션 부족, 결정력 부재. 그는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다. 팀원들도 그 메일을 봤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건 회사의 질서였다. 지훈은 모니터 앞에서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침묵은 나를 지키는 마지막 언어다. 그 문장이 그의 머릿속을 지나갔다. 그는 메일에 답하지 않았다. 그저 다음 보고서를 열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한 줄 한 줄을 다시 확인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지만 그의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저녁 무렵 켄지는 퇴근하며 문 앞에서 말했다. 한씨, 오늘도 조용하네요. 일본에서는 그런 사람을 온화하지만 무능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웃음으로 포장된 칼이었다. 지훈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숙였다. 배우겠습니다. 켄지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떠났다. 사무실에 홀로 남은 지훈은 불 꺼진 모니터를 바라봤다. 그 속엔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는 생각했다. 무능하다고 불러도 괜찮다. 결과는 언젠가 진실을 따라온다. 그의 손끝은 천천히 키보드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다시 일했다. 조용히, 묵묵히, 부서지지 않는 사람처럼. 며칠 동안 사무실은 더 조용해졌다. 켄지는 여전히 단정한 미소로 지시를 내렸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의 언어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시험하는 냉기가 섞여 있었다. 지훈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숫자와 문장을 다듬었다. 그는 말보다 행동이 오래 남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침묵 속에서 증명하려 했다. 새벽에 출근하는 날이 늘었다. 불 꺼진 사무실에서 혼자 커피를 내리고 문서를 열었다. 보고서를 수정하며 그는 켄지의 붉은 표시를 하나씩 지웠다. 잘못된 수치를 바로잡고 누락된 부분을 메웠다. 그의 손끝은 느렸지만 정확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결과만 남았다. 후배인 미나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선배님, 왜 그렇게 조용히 하세요? 너무 부당한데요. 지훈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소리보다 긴 건 결과야. 그 말에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해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다. 그날 오후 켄지는 새로운 일정표를 배포했다. 모든 마감일이 이전보다 하루씩 당겨졌다.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말했다. 켄지는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불가능은 핑계입니다. 일본에서는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입니다. 그 말은 명언처럼 들렸지만 사람들의 심장은 무너졌다. 지훈은 조용히 일정을 확인했다. 이틀 안에 완성해야 할 보고서가 있었다. 수치가 많고 검증이 복잡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모니터 불빛이 얼굴을 비췄다. 손끝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머릿속엔 정확한 그림이 있었다. 실수 없이 끝내는 것. 그게 그의 대답이었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은 하나둘 떠났지만 지훈은 남았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렸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화면 속 숫자를 바라봤다. 틀리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의 언어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마지막 줄을 입력했다. 그날 밤 11시 보고서가 완성됐다. 파일 이름은 단순히 Q2 Report Final .xlsx. 작성자 이름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시스템 로그에는 남았다. 수정자 한지훈. 그는 미소도 짓지 않은 채 컴퓨터를 껐다. 그의 눈빛엔 피로보다 확신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본사로 보낼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켄지는 인쇄된 서류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엔 자신감이 가득했다. 이게 이번 분기 한국지사의 결과입니다. 그는 일본어로 전화를 걸며 웃었다. 이번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엔 결정적인 오류가 숨어 있었다. 수치 하나가 잘못 연결되어 있었고 그 작은 오차가
전체 손익률을 바꿔놓았다. 지훈은 그걸 아침 회의 중에 눈치챘다. 엑셀의 셀 하나가 잘못된 함수를 끌어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메모를 적었다. 켄지는 발표를 이어갔다. 이번에 저는 효율을 2배로 높였습니다. 불필요한 검토 과정을 없앴죠. 그의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지훈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눈은 보고서의 숫자만 따라가고 있었다. 0.94, 1.43, 1.537. 그 수치는 실제 매출과 맞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켄지의 눈빛엔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미나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다. 선배님, 그 보고서 틀린 거죠?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맞아요. 그럼 말씀하셔야죠. 아니요. 왜요? 때가 아니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며 서류를 닫았다. 오후 본사에서 피드백이 도착했다. 제목, 데이터 오류 확인 요청. 켄지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즉시 이메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했다. 항옥지사 보고서, 내 계산식 오류 발견, 추가 검증 요청. 그는 이를 악물었다. 누가 검토했습니까? 그의 시선이 바로 지훈에게 향했다. 한씨, 당신이 이 파일을 마지막으로 열었죠? 네. 그럼 왜 바로잡지 않았습니까? 지훈은 조용히 대답했다. 수정 요청이 없었습니다. 켄지는 분노로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건 책임 회피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책임은 정확성에서 시작됩니다. 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의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억눌린 채로 나왔다. 이건 본사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켄지는 그 순간 그가 단순한 직원이 아님을 깨달았다. 하지만 자존심이 그를 멈추게 했다.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짧게 말하고 서류를 들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사무실의 공기가 느리게 식었다.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지훈은 컴퓨터를 켜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진실은 조용하게 드러나요. 그의 눈빛엔 분노 대신 평온이 있었다. 그는 다시 엑셀을 열고 오류가 발생한 셀을 복사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검증은 절차가 아니라 신뢰다. 본사에서의 오류 지적 이후 사무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켄지는 아무 일도 없던 척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예민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말을 짧게 했다. 이번 일은 단순한 실수입니다. 그러나 재발은 없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안엔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날 오후 켄지는 각 팀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그는 자리마다 서류를 뒤적이며 말없이 표정을 바꿨다. 누구에게도 웃지 않았다. 지훈의 자리 앞에 섰을 때 잠시 멈췄다. 한씨, 지난 파일 검토 때 왜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훈은 손에서 펜을 내려놓았다. 검토 과정이 생략된 상태였습니다. 승인 절차가 없었죠. 켄지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절차보다 결과가 먼저입니다. 결과를 위해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 대화는 짧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흔들었다. 켄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그가 지나간 뒤에도 직원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한 선배, 대단하세요.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엔 피로와 단단함이 섞여 있었다. 며칠 뒤 본사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켄지는 급히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조급했다. 수치의 맥락보다 숫자의 모양에 집착했다. 보고서의 제목, 그래프의 색깔, 단어의 배열까지 모두 일본식으로 바꾸라 했다. 그는 완벽을 원했다. 그러나 방향은 틀렸다.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켄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번엔 실수 없을 거야. 지훈은 옆자리에서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는 더 이상 조언하지 않았다. 조언은 이미 무시당했다. 대신 그는 기록했다. 모든 수정사항, 시간, 파일명, 변경자.
그는 회사의 시스템 로그를 조용히 저장해 두었다. 이틀 뒤 켄지는 본사에 새 보고서를 보냈다. 그는 만족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번엔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 따라오는 정적이 길었다. 지훈은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감정이 없었다. 완벽함은 방향을 잃으면 오히려 위험하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며칠 후 본사와의 화상회의가 열렸다. 대형 화면 속엔 도쿄 본사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양복의 색깔, 자세, 침묵의 리듬까지 모두 완벽히 통제된 사람들이었다. 켄지는 그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새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이번 분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의 일본어 발음은 또렷했고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뒤쪽 자리에서 회의를 지켜봤다. 그의 손엔 펜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켄지는 화면을 넘기며 말했다. 효율성 27% 상승, 손익률 개선, 구조 단순화 완료. 도쿄의 임원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인상적이네요. 검토 승인자는 누구입니까? 켄지는 순간 멈칫했다. 승인자는 한지훈 씨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카메라가 돌아가며 한국팀의 화면이 비쳤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네, 검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다. 임원 중 한 명이 다시 물었다. 보고서의 주요 변경 내역은 본사에서 전달된 기준에 부합합니까? 켄지는 즉시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모든 수치는 검증 완료입니다. 지훈의 시선이 화면의 그래프 위에서 멈췄다. 그는 조용히 노트를 폈다. 거기엔 숫자와 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도쿄의 임원은 이어서 말했다. 확인차, 검증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켄지의 미소가 굳었다.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데이터의 구조는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일부 계산식이 원래 기준과 다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쿄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뜻입니까? 임원이 물었다. 일부 합산이 누락되어 손익률이 실제보다 높게 표시되었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다. 켄지는 급히 말을 덧붙였다. 그건 임시 버전일 뿐입니다. 그러나 화면 속 일본 임원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 임시 버전을 본사에 제출한 겁니까? 켄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지훈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노트를 닫고 펜을 내려놓았다. 그 동작만으로 충분했다. 임원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한 명이 말했다. 최종 승인권자가 한 씨라면 수정사항은 그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다. 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고 카메라 화면이 천천히 꺼졌다. 회의가 끝난 뒤 사무실 안은 숨죽은 듯 조용했다. 누구도 켄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손을 얹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따랐다. 그의 얼굴엔 승리도 안도도 없었다. 그저 평온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진실은 말이 아니라 증거로 드러난다.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사무실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누구도 켄지를 먼저 보지 않았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그 안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있었다. 책상 위 서류들이 소리 없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손끝이 멈췄다. 그는 일본어로 전화 통화를 하며 억지로 평정을 유지했지만 목소리 속엔 눈에 띄지 않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같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의 동작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고 평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더 이상 단순한 참음이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존재 그 자체로 무게가 있었다. 오후 켄지는 회의실에서 작은 회의를 열었다. 이번 오류에 대한 원인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는 마치 준비된 사람처럼 차분히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자꾸만 지훈을 향했다. 본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명백한 회피였다. 지훈은 조용히 노트를 펼쳐 메모를 남겼다. 그의 눈동자가 켄지를 향했다. 짧은 순간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한 번의 눈 맞춤이 회의실 전체를 멈추게 했다. 말은 없었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느꼈다. 켄지는 시선을 피했고 종이를 넘겼다. 그 종이의 모서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회의가 끝나자 미나가 조용히 물었다. 선배님, 이제 말씀하실 건가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닙니다. 왜요? 말하지 않아도 어떤 진실은 이미 보입니다. 그날 저녁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서 켄지는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 밑에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내가 틀렸던 걸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한편 지훈은 집으로 가는 길에 카페에 들렀다.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 옆에는 그날 회의에서 쓴 작은 노트가 있었다.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눈빛은 말보다 정확하다. 그는 그 문장을 보고 조용히 웃었다. 창밖의 불빛이 그의 안경에 비쳤다. 조용한 미소, 조용한 확신. 그의 하루는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이틀 후 본사에서 추가 검증 회의가 열렸다. 이번엔 일본 임원들이 직접 한국 지사에 접속했다. 대형 스크린 속 얼굴들은 냉정하고 질서정연했다. 켄지는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지훈은 그의 오른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도쿄 본사 이사가 말했다. 보고서의 수정 내역을 한 씨가 직접 설명해 주시죠. 켄지는 미묘하게 고개를 들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사는 단호했다. 검증자는 한 씨입니다. 그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균형을 바꿨다. 지훈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이번 수정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가 재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인란을 비워두었습니다. 켄지가 놀라 눈을 돌렸다. 비워두셨다고요? 네.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제 이름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다. 도쿄 쪽에서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다. 한 임원이 말했다. 그 판단은 옳습니다. 승인자의 책임은 무겁습니다. 그 말에 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리에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지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보고서의 일부를 화면에 띄웠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오류가 명확히 보였다. 그건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임원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지사 검증 체계는 유지하십시오. 한 씨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 말은 곧 켄지의 권한이 넘어갔음을 의미했다. 회의가 끝난 후 켄지는 자리에 앉아 손을 모았다. 그의 손등엔 땀이 맺혀 있었다. 지훈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켄지는 그 인사에 대답하지 못했다. 단지 고개를 들었을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당황과 깨달음이 섞여 있었다. 모두가 나간 뒤 사무실엔 두 사람만 남았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에 빛이 비쳤다. 켄지는 조용히 말했다. 한 씨, 당신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보고서를 처음 받았을 때요. 그럼 왜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땐 말해도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한마디에 켄지는 말을 잃었다. 오랫동안 쌓였던 자만이 무너지는 소리가 조용히 들리는 듯했다. 지훈은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보고서는 고쳐질 수 있지만 신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다. 문이 닫히자 회의실엔 묵직한 정적만이 남았다. 켄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빛이 유리 위에서 부서지며 천천히 사라졌다.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회의 이후 켄지의 얼굴은 눈에 띄게 변했다. 그의 머리칼은 항상처럼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아래의 표정은 흔들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면 고개를 숙였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권위가 아니라 피로였다. 그의 걸음은 무겁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지훈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다. 모니터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빛 아래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누구도 평가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할 일을 조용히 이어갔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안도했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건 신뢰이자 동시에 경계였다. 오후 켄지는 자신의 사무실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수정된 보고서와 도쿄 본사의 피드백 메일이 놓여 있었다. 메일의 마지막 문장은 짧았다. 검증자의 판단은 옳았다. 그 문장이 켄지의 가슴을 천천히 눌렀다. 그는 서류를 덮고 눈을 감았다.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만년필이 떨어져 굴러갔다.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다. 복도 끝 창문에는 석양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그는 속으로 말했다. 완벽함을 쫓던 시간이 자만으로 변했고 정확함을 강요하던 말이 다른 사람을 눌렀다. 그는 그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고 있었다. 그날 저녁 회의실에 불이 꺼졌을 때 그는 혼자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지훈이 남기고 간 메모가 테이블 한쪽에 있었다. 절차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켄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새어나왔다. 나는 신뢰보다 체면을 택했군. 그 말은 회한처럼 공기 속에 남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했다. 사무실 문을 열고 조용히 커피를 내렸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자리에 커피를 올려두었다. 그건 지훈의 자리였다. 컵 아래에는 메모 한 장이 있었다. 어제 당신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문장은 사과이자 배움의 시작이었다. 지훈이 출근했을 때 커피의 온기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 향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잠시 그 메모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서랍 속에 넣었다. 그의 표정엔 어떤 감정도 없었다. 하지만 눈빛은 잠시 따뜻했다. 그날 오후 켄지는 지훈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다. 켄지는 손을 모은 채 말했다.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 사이의 공기는 조심스러웠다. 켄지는 한참 동안 말을 찾지 못했다. 한씨, 저는 그동안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그 말에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엔 놀람도 승리감도 없었다. 단지 기다림처럼 담담한 표정이었다. 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당신의 방식이 느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건 신중함이었네요. 지훈은 천천히 대답했다. 저는 단지 실수를 두려워했습니다. 누군가의 결정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켄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이 내뱉은 말들을 떠올렸다. 속도, 효율, 결과. 그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닫게 했는지 이제야 느껴졌다. 한씨. 그는 조용히 말했다. 본사 보고서가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최종 승인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지훈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그 한마디에 켄지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그의 어깨가 내려앉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비의 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켄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화를 내지 않았죠. 그게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한 대답이니까요. 그 말에 켄지는 웃었다. 그 웃음은 처음으로 진심이었다. 오늘 배웠습니다. 조용함이 약함이 아니라는 걸.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인사는 사과이자 존중이었다. 지훈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우린 같은 방향을 보면 됩니다. 켄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이번엔 어색하지 않았다. 서로의 마음 속에서 다른 종류의 신뢰가 태어나고 있었다. 비가 그친 창밖에 흐린 햇빛이 번졌다.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이어졌다. 그날 이후 회사는 조용해졌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복도에서는 낮은 발소리만 울렸다. 켄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모든 서류를 2번씩 확인했고 결정을 내리기 전엔 항상 잠시 멈췄다. 그 침묵의 순간은 짧았지만 이전보다 깊었다. 하루는 비가 내렸다. 창밖에 회색 빛이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켄지는 보고서를 보다가 펜을 내려놓았다. 그의 시선은 먼 곳을 향했다. 그는 자신이 일본에서 일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자신보다 나이 많은 상사를 향해 이렇게 생각했다.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느릴까? 왜 바로 결정하지 못할까? 그는 그때의 자신을 부끄러워했다. 그 부끄러움이 지금의 자신을 닮아 있었다. 지훈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단지 일을 했다. 켄지는 그가 움직이는 모습을 자주 바라봤다. 그의 손끝, 자세, 표정 하나까지도. 거기엔 서두름이 없었다. 오직 질서와 집중, 그리고 믿음이 있었다. 저녁 무렵 켄지는 회의실 불을 끄고 혼자 앉았다. 창문 밖으로 넌 사인이 번지고 빗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떨어졌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결과를 위해 사람을 잃었군. 그 말이 공기 속에 퍼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다시 배워야 한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검증 절차의 중요성. 그는 짧게 썼다. 속도는 효율을 높이지만 신뢰를 세우지 못합니다. 신뢰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한 줄이 사무실을 돌아다녔다. 사람들은 놀랐다. 그 문장은 켄지의 입에서 나올 것 같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우는 컴퓨터를 끄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엔 오랜 기다림의 끝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본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지시가 내려왔다. 도쿄의 이사가 직접 한국 지사를 지정하며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 씨가 최종 검토자로 지정됩니다. 그 말이 전해지자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켄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잠시 시선을 내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그는 지훈의 자리로 조용히 다가왔다.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한 묶음을 내려놓았다. 이게 새 프로젝트 보고서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승인란에는 당신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지훈은 서류를 바라봤다. 그의 손끝이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모든 수치가 정리되어 있었고 이번엔 오류가 없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온기가 있었다. 검토 후에 승인하겠습니다. 네, 그 짧은 대화는 이전의 모든 갈등보다 더 무거웠다. 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덧붙였다. 이번엔 절차를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시작입니다. 켄지는 그 말을 들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겸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서류를 남기고 자리로 돌아갔다. 그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이전과 달랐다. 이제 그는 누군가를 누르기 위해 걷지 않았다. 밤이 깊자 사무실엔 지훈 혼자 남았다. 그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다. 모든 문장에 켄지의 흔적이 있었다. 정확했지만 이번엔 따뜻했다. 그는 마지막 장을 덮고 펜을 들었다. 승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 순간 사무실 시계가 11시를 가리켰다. 한지호은 승인. 그 글씨 아래에 그는 조용히 한 문장을 덧붙였다. 진심이 담긴 보고서는 서류가 아니라 관계를 바꾼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불을 껐다. 모니터 불빛이 꺼지자 방 안에는 남은 커피 향만이 남았다. 그 향은 오래 지속되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은 유난히 고요했다. 복도 끝에서 켄지의 발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들렸다. 그의 걸음은 예전보다 느렸고 손엔 서류 한 묶음이 들려 있었다. 그는 조용히 지훈의 자리 앞에 멈췄다. 이건 어제 말씀드린 보고서입니다. 그 말에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는 그 말을 마친 뒤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려놓았다. 지훈은 서류를 바라봤다. 그 표지는 단정했고 페이지마다 주석이 빼곡했다. 펜지의 필체가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의 손끝엔 흔적이 있었다. 완벽하려는 노력, 그리고 진심. 지훈은 서류를 천천히 펼쳤다. 그의 시선이 페이지를 따라 움직일 때마다 켄지의 숨결이 느껴졌다. 이번엔 오류가 없었다. 대신 사람의 온기가 있었다. 켄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전과 달랐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켄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시간이 흘렀다. 지훈은 꼼꼼히 검토했고 한 줄 한 줄을 확인했다. 그의 펜촉이 움직일 때마다 사무실 공기는 느려졌다. 켄지는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다. 그 침묵은 과거의 권위가 아닌 배움의 인내였다. 드디어 지훈이 펜을 내려놓았다. 그는 서류를 닫고 말했다. 이제 괜찮습니다. 켄지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의 눈빛엔 억눌린 감정이 스쳤다. 후회와 안도, 그리고 존경. 지훈은 서류를 다시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켄지는 그것을 천천히 집어들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건 제게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그럼 더 잘 전달될 겁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닿았다. 켄지는 떠나며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선은 한결 가벼워 보였다. 지훈은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다시 자리에 앉았다. 모니터 불빛이 다시 켜졌다. 그의 손끝은 흔들림이 없었다. 존중은 소리 없이 시작된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는 두 사람만 남아 있었다. 모니터 불빛이 어두운 공간을 비추고 창밖엔 비 대신 바람이 불었다. 지훈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다시 한번 열었다. 그의 시선이 마지막 페이지를 따라 움직였다. 승인란은 비어 있었다. 그 칸은 오래된 실내처럼 기다림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켄지는 문가에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한 호흡, 낮은 빛, 그리고 기다림. 그가 바라보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지훈은 펜을 들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고요했다. 그는 마지막 줄을 확인하고 서명했다. 한지훈. 그 이름이 적히는 순간 모든 긴장이 풀렸다. 켄지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는 오랜 시간 쌓인 자만을 내려놓는 소리였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완전해졌습니다. 켄지는 손에 든 보고서를 바라봤다. 그 종이 위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변화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 문서를 본사에 제출하면 제 이름보다 당신의 이름이 먼저 보일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예전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켄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처음으로 따뜻했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그 소리 속에 긴 시간의 무게가 흘러갔다. 지훈은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식은 커피였지만 그 향은 부드러웠다. 켄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의 인내가 회사를 살렸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회사를 살린 건 신뢰입니다. 단지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없이 문 쪽으로 걸었다. 문 앞에서 멈추어 섰을 때 지훈이 말했다. 켄지 씨. 그가 돌아보았다. 지훈은 짧게 말했다. 완벽보다 진심이 오래갑니다. 그 말에 켄지는 웃었다. 그 웃음은 조용했고 깊었다. 그가 떠난 뒤 사무실엔 잔잔한 평화가 흘렀다. 지훈은 책상 위에 펜을 정리하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환했다. 그는 창밖의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결국
진심은 서명보다 강하다. 그의 속삭임이 바람에 흩어졌다. 며칠 후 본사로 보고서가 전달되었다. 그날 이후 회사 안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누구도 켄지에 대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그가 변했다는 것을. 그의 걸음은 조심스러워졌고 말은 짧아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날카로움 대신 조용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회의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더 이상 지시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은 처음이었다. 사람들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다.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지만 그 한마디가 충분했다. 그건 한 사람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말이 적었고 눈빛은 차분했다. 그러나 그를 보는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졌다. 이제 그를 조용한 사람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신뢰할 사람이라 불렀다. 점심시간, 켄지는 우연히 식당에서 지훈을 마주쳤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한씨, 본사에서 이번 보고서를 칭찬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커피를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결과가 칭찬받은 거면 충분합니다. 켄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그를 부끄럽게 했다. 그날 오후, 켄지는 자신의 사무실 문을 닫고 잠시 혼자 앉았다. 책상 위엔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도쿄 본사에서의 첫날, 자신감 넘치던 그때의 모습이었다. 그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뒤집었다. 그 뒤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결국 빈 종이가 진실이군.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퇴근 무렵 그는 복도 끝에서 지훈을 보았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인사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훈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두 단어 사이엔 오랜 시간의 간격이 있었다. 그러나 그 간격 속에는 서로의 존중이 있었다. 불이 꺼진 사무실을 나서며 켄지는 생각했다. 부끄러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처음으로 가벼웠다. 다음 주 본사 임원들이 한국 지사에 방문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단정하고 팽팽했다. 테이블 위엔 새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모든 시선이 그 문서로 향했다. 도쿄 본사의 이사가 말했다. 이번 분기 결과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특히 검증 과정이 완벽했군요. 그 말에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켄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시선은 서류가 아니라 사람들을 향했다. 이 보고서의 완성은 한 사람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한지훈 씨, 앞으로의 검증 프로세스는 당신의 기준을 따르겠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모두가 지훈을 바라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외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켄지는 그의 앞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자존심이 아니라 존경이 있었다. 임원 중 한 명이 말했다. 조용한 사람일수록 강하군요. 그 말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따뜻하게 변했다. 사람들은 미소를 지었다. 지훈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빛났다. 회의가 끝난 뒤 복되는 조용한 환담이 이어졌다. 누군가 말했다. 한 선배, 정말 대단하세요. 지훈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모두의 덕분입니다. 그는 늘 그랬듯 짧고 겸손하게 말했다. 켄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다. 그의 손엔 보고서가 들려 있었지만 그가 진짜로 붙잡고 있던 건 한 사람의 가르침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조용한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걸 왜 몰랐을까? 퇴근 시간, 켄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훈을 기다렸다. 문이 열리자 둘은 나란히 섰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켄지가 먼저 말했다. 오늘 본사 이사가 당신을 언급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건 진심이었기 때문이죠. 켄지는 짧게 웃었다. 진심이라. 이제야 그 단어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은 함께 걸어 나왔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켄지는 작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의 결과는 당신의 용기 덕분입니다. 그 말에 켄지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의 표정엔 부끄러움이 아닌 평화가 있었다. 하늘에 붉은 노을이 번졌다.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건 존경과 배움이 나란히 선 모습이었다. 그날 이후 회사의 공기는 달라졌다. 회의실의 의자 배치도 목소리의 높낮이도 조금씩 바뀌었다. 켄지는 더 이상 명령하지 않았다. 그는 질문했고 들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일본식의 절제된 억양이었지만 그 안에는 온도가 있었다. 그는 이제 사람을 수치로 보지 않았다. 표정 속의 피로, 손끝의 망설임, 말 사이의 정적을 읽으려 했다. 어느 날 팀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그는 조용히 일어나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성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다. 사람들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다.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켄지는 진짜 리더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건 위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듣는 사람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지훈은 자리에 남아 있었다. 켄지가 다가와 말했다. 오늘 발표 고맙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압니다. 그 말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멈추는 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켄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켄지는 퇴근길에 작은 서점에 들렀다. 그는 비즈니스 책 대신 얇은 수필집을 집어들었다. 제목은 조용함의 기술. 그는 책을 펼쳐 한 구절을 읽었다. 소리를 낸다는 건 때로는 불안의 다른 이름이다. 그는 천천히 책을 덮었다. 유리창 밖엔 서울의 불빛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반영된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 눈빛은 다르다. 자만 대신 겸손이, 냉정 대신 따뜻함이 자리 잡았다. 다음 날 켄지는 사무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그는 커피 두 잔을 내렸다. 하나는 자신의 자리, 다른 하나는 지훈의 책상 위에. 그는 종이에 짧게 적었다. 오늘도 배우겠습니다. 그 문장은 명령이 아니라 다짐이었다. 지훈이 출근했을 때 커피는 식어 있었지만 향은 남아 있었다. 그는 메모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그 안엔 따뜻한 존경이 있었다. 그날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침묵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며칠 뒤 봄비가 내렸다. 사무실 창가에 빗방울이 흩어지며 도시의 불빛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지훈은 평소보다 늦게 퇴근 준비를 했다. 책상 위엔 정리된 서류와 닫힌 노트북, 그리고 작은 화분 하나. 그 화분은 여전히 그가 첫날부터 놓아둔 그대로였다. 잎사귀는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켄지가 다가왔다. 오늘은 늦게 가시네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려 합니다. 켄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비는 참 조용하네요. 일본의 비는 더 빠르고 단호하죠. 지훈은 조용히 대답했다. 속도가 다를 뿐 의미는 같습니다. 그 말에 켄지는 웃었다. 이제 그런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은 잠시 말이 없었다. 대신 창밖의 빗소리가 대화를 대신했다. 그 소리는 길었고 일정했다. 마치 서로의 마음속을 닦아내는 듯한 소리였다. 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씨, 혹시 본사 복귀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조용히 이 문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켄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렇군요. 저도 여기서 배운 걸 잊지 않겠습니다. 비가 그치기 시작했다.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하나둘 흘러내렸다. 지훈은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그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향했다. 켄지는 그를 따라 문 앞에서 멈췄다. 한씨, 지훈이 돌아봤다. 켄지는 짧게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는 사과보다 깊고 존경보다 넓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배움은 서로의 거울입니다. 그의 말이 방 안에 잔잔히 퍼졌다. 밖으로 나서자 비 냄새가 남은 공기가 차갑게 스쳤다. 거리의 불빛이 젖은 도로에 반사되어 흐르고 있었다. 지훈은 잠시 멈춰 섰다. 그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인내는 약함이 아니다. 그건 흔들리지 않는 강함이다. 그의 속삭임이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빗물이 반짝이는 도로 위를 따라 그의 발자국이 조용히 이어졌다. 그 길 끝엔 아무도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엔 확실한 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침묵처럼 오래 남았다.